예, 저희 홍순래 박사 TV에서는 사주, 장명, 꿈의 몽, 한자, 교양에 관한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주 및 꿈의 몽에 관해서 상담하실 분은 010-9057-4617로 문자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및 건물에 관한 꿈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증 사례를 살펴보면 꿈에 아파트에 당첨돼서 이사가는 꿈을 꿨답니다. 2010년도 8월 16일 날 크리스탈님이 사이트에 올린 글이라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이랍니다. 아버지는 직업 군인이셨는데 그래서 관사에 살았다는 거죠. 근데 관사가 오래돼서 많이 낡았었답니다. 관사부지 한쪽에서 새 관사 공사가 한창이었고요. 관사가 완공되면 저희 관사에 살던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해서 새 관사로 이사를 시켜주기로 되어 있던 거죠. 그런데 추첨일 며칠 전에, 그럼 여기에서는 꿈이 실현되기 며칠 전에 꿈을 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새마을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한가득 짐을 꾸려서 웃으면서 행복한 얼굴로 언덕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저의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예, 관사에 당첨된 사람들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관사에서 1년 산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 월세방에서 살았는데 아무래도 관사에 사니까 집도 깨끗하고 교직생활에 딱 1년 동안 관사에 살아봤습니다. 예, 언덕을 넘으니까 새 관사가 있더군요. 아무나 원하는 곳에 들어가 짐을 풀면 그곳이 자기 집이 됐답니다. 저는 한 건물에 403호하고 404호 두 곳을 둘러보다가 404호에 들어갔고 저의 가족은 403호에 들어가서 짐을 풀더군요. 그리고 잠에서 깼어요. 가족은 403호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뒤 추첨일 날 부모님이 저에게 추첨 쪽지를 뽑으라고 하시더군요. 쪽지 뽑았는데 당첨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이사를 갔는데 제가 들어갔던 건물 403호로 이사를 가게 됐답니다. 그제야 부모님께 꿈 얘기를 하게 됐고 부모님이 네 꿈 덕에 이사를 할 수 있었다. 예, 꿈 덕에 이사를 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 이 경우는 사실적인 미래투시 꿈으로 실현된 경우라 하겠습니다. 정신 능력이 좀 뛰어난 사람, 이렇게 꿈꾸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근데 꾸는 꿈 가운데 이렇게 사실적인 미래투시 꿈으로 꾸는 경우는 조금 하층적인 기본에 해당됩니다. 기본. 꿈꾸는 능력이 사실적 미래투시 꿈이 좀 밑바닥, 기초적인 거고 꿈꾸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고차원의 상징적인 미래의식 꿈을 많이 꾼다 하겠습니다. 예, 아파트에서 이삿짐을 풀고 있는 꿈이다.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아파트에서 이삿짐을 풀고 있는 꿈을 자주 꾸게 됐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뜻하지 않게 아파트를 사서 이사가게 되는 이 경우도 사실적인 미래투시 꿈으로 실현된 경우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아파트가 없는 사람이 나 아파트 가서 살고 싶어. 그래서 꿈에 그러한 간절한 소망이 표출돼 가지고 아파트에 이사가는 꿈이나 이런 걸 꿀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적인 미래투시 꿈이 아니라 억눌린 소망 표출의 꿈이 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꿈에 본 내 고향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이러한 자신의 바람이 꿈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돼지 꿈 꾸면 좋다고 방 안에 온통 돼지 그림이나 사진을 붙여놓고 잠을 청했을 때 꿈에 돼지가 나왔다고 그래서 그게 어떠한 예지적인 꿈이 되지가 못합니다. 그냥 내가 돼지를 보고 싶다고 했으니까 꿈에 나타난 거야. 이러한 소망 표출의 꿈이 되겠습니다. 서양의 프로이트는 이러한 소망, 꿈은 소망의 표현이다. 이런 걸 중시하고 있는데 우리 동양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태몽이나 로또 복권 당첨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상징적인 미래의식 꿈, 요게 전체 꿈의 한 8-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꿈속에서 이사할 집에 대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미래투시적인 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파트하고 상관없이 아파트에 당첨된 꿈입니다. 예, 아파트에 관한 꿈이 아니라 아파트에 당첨될 것을 예지해 준 꿈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행위 하는 꿈, 이게 두 대상이 이렇게 결합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성행위 하는 꿈을 꾸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성사로 이루어집니다. 또는 취직하게 된다든지 합격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맺어지는 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꼭 성행위가 아니더라도 뭐 진한 키스하는 꿈도 거기에 좀 준합니다. 예, 2006년도 6월 20일 날 사이트에 올려진 글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대에 발맞춰서 유튜브로 동영상으로 재생하고 있습니다. 예, 꿈에몽 요청을 했는데 아이 아빠가, 즉 남편이 모르는 어떤 여자랑 성관계를 하는 꿈이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때 올리면서 선생님 우리 남편 바람 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어느 누가 강 큰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와서 집에 거실에서 성행위를 하겠느냐. 꿈에서 그것을 지켜보는 꿈이었거든요. 걱정하지 마시라. 이러한 성행위 꿈이 뭐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 성사로 된다. 처한 상황이 중요한데 지금 아파트 분양에 신청하려고 한다면 100% 당첨되는 꿈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 3일 후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답니다. 예, 저와 아이 아빠는 참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고 요즘 꿈을 꾸게 되면 이 사이트를 이용을 많이 합니다. 예, 뭐 아파트 당첨 저도 한 3, 40년 전에 아파트 분양 신청을 했는데 됐습니다. 근데 15층 맨 꼭대기에. 근데 저는 이 맨 꼭대기층을 싫어해서 당첨만 되고서 포기했습니다. 아이고 참 어찌 보면 재물적 이런 거에 좀 둔감하다 그럴까? 좀 멍청하게 시리. 근데 그때 저도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꿈에 누군가 똥을 갖다가 강제로 먹으려는 거예요. 안 먹겠다고 했더니 먹어 이놈아! 그런데 그 똥이 누런 황금똥이 아니라 새까만 뭐 이렇게 가느다란 새까만 똥이에요. 그래갖고 하도 욱박질러가지고 할 수 없이 새까만 똥을 조금 먹었나 말았나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파트 분양에 당첨이 됐는데 이상하게 제가 그 아파트 또 맨 꼭대기라서 들어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안 들어갔습니다. 포기. 아유, 요즘에 뭐 다른 사람은 아파트 맨 꼭대기층이 이게 좋다고 들어가는데, 예, 춘천에 뭐 그린 아파트인가, 지금도 그 앞을 지나갈 때면, 야, 내가 이걸 분양을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게 운명의 길 따라. 예, 저의 아파트 분양은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자, 아파트에 관한 꿈으로 꿈에 아파트가 무너지고 산이 폭파되던 그런 꿈을 꾼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복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2010년도 1월 11일 날 올린 글이라 하겠습니다. 예, 사흘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생생한 꿈을 꿨다는 거죠. 그래서 복권을 샀는데 복권 살 때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직원에게 심부름을 시켰답니다. 그런데 그게 덜커덕 복지복권에 승용차에 당첨이 된 거죠. 긁어 내려가는데 보너스 란에서 프린스 자동차 이름이죠. 글자 3개가 나란히 나와가지고 당첨이 됐답니다. 당첨되더라도 상금만 생각했지 승용차는 상상도 못했답니다. 마침 5년 전에 타고 다니던 차를 팔아버린 상태라서 필요하긴 하지만 형편이 안 돼서 팔려고 한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산 게 아니라 사온 여직원에게 반은 나눠줄 생각이라고 합니다. 참 이렇게 심성이 착해야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예, 제가 알기에 오래전에 춘천에서 420억 로또에 혼자 독식으로 당첨된 사람이 있습니다. 예, 경찰관이었는데 좋은 꿈을 꿨죠. 친구가 대신 꿈을 꿔줬습니다. 그 전화를 받았는데 친한 친구로부터 야! 그러면서 꿈 얘기를 하는데 간밤에 자기가 용을 잡았답니다. 처음에. 근데 용이 휙 달아나는 걸
야, 네가 그 용을 잡아서 옆구리에 꼈어. 그러니까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경찰관의 첫마디가 그거 로또 사야 되는 거 아니야? 하하. 꿈에 자기가 용을 잡았다는 걸 친구한테 전해 듣고, 야, 이거 좋은 꿈이야. 그런데 이 경찰관이 좀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이 로또를 사게 안 돼서 그 전투경찰 있지 않습니까? 경찰에. 그 이제 정경한테 그 당시 뭐 5,000원인가 주면서 좀 네가 가서 좀 사가지고 와. 그러니까 이제 자동으로 5장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전무후무한 420억 로또에 당첨된 겁니다. 전회에서 당첨이 안 돼가지고 엎어치기 두 회 분거가 상금이 420억인가 넘었습니다. 뒷얘기 들어보니까 그 심부름했던 전투경찰에게 얼마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제 기억에 1억 5천을 줬답니다. 그 당시에 아파트 한 채 값입니다. 뭐 그렇게 줘야죠 뭐. 그리고 그 정경도 땡 잡은 거죠. 아파트 한 채가 생겼으니. 예, 그리고 그 경찰관 거기에 장학금으로 또 뭐 많은 액수를 내놓고 뭐 어디가 산답니다. 근데 제가 우연히 또 원주 갔다가 그 사람 소식을 들었어요. 원주에 제가 어느 허름한 뭐 카페 같은 술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여종업원이 그래도 한두 명 있는 데예요. 근데 어째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꿈 얘기가 나오고 로또 복권 얘기가 나오게 됐는데 이 집에 그 사람이 왔다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로또에 당첨이 엄청난 액수가 됐는데 고급 룸사롱 가서 먹어야 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초라한 집에 와 있어? 그러니까 자기도 같이 온 친구들이 저기 복권에 420억 된 사람이라고 그래서 알았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대한 금액에 당첨됐지만 그 입고 있는 옷이 아주 소박하게 털털하게 얘기해주지 않고서는 420억 당첨된 사람인 걸 모르는 그렇게 소박하게 수수한 옷을 입고 앉아 있었답니다. 물론 술값은 거기서 냈겠죠. 예, 대개 이 로또 복권 당첨되고 돈을 갖다가 막 쓰다가 나중에는 이 로또 복권 된 사람이 첫 번째로 많이 하는 게 아내, 부인을 갈아치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젊고 예쁜 여자한테 그러니까 망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몇 년 안에 다 털어먹고 예,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재물이 들어오는 것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됩니다. 누굽니까? 박지원의 소설인가요? 고전소설 허생전에 보면은 그 허생이 요즘 말로 매점매석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돈을 빌려준 변부자한테 다 갖다 주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당신은 이렇게 봐서 내가 끼니가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좀 이따금씩 도와주면 된다. 변부자가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갖다가 주려고 하니까 이 재물은 재앙이다. 예, 사주에서 재생살 구조가 있습니다. 재성이 평간을 생해주는 이 재생살 구조라고 합니다. 사주에서 재성은 남자에게 있어서는 여자가 되고 아내가 되고 또 재물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주 구조에 재생살 구조로 되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돈을 일확천금을 바라거나 아니면 여자를 너무 이렇게 밝히면 좋지가 않습니다. 일확천금을 바라게 되면 재물은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재물이 살을 강하게 해서 그 평간살이 나를 두들겨 까서 내가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거나 뭐 안 좋은 여건에 처하게 됩니다. 또 재성이 여자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여자로 인해서 폐가 망신하게 됩니다. 뭐 안희정 사례를 보면은 뭐 재생살 구조의 전형적인 인생길에 여자로 인해서 쫄딱 망하게 되는 예, 재물도 적절하게 있어야 되지 너무 지나치게 재물을 탐하게 되면 안 좋습니다. 예, 재물이 재앙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이런 마음으로 제가 학부가 강원사대 국어교육과다 보니까 대학 4년 동안에 주로 공부하는 게 공자님 말씀 뭐 많이 듣는 게 군자는 먹음에 배부름을 구하지 아니하고 뭐 이런 우리 고전에
이렇게 보게 되면 안빈 낙독 뭐 이런 얘기만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학 4년 동안에 그런 거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인생의 가치 기준이 나는 아주 돈을 많이 벌어서 아주 부자로 살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 그저 올바른 삶. 안빈 낙독. 그저 내 집 하나 있고 밥 먹으면 됐지. 뭔 재물을 갖다가 이렇게 밝히냐.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악착같이 어떤 재물을 벌기 위해서 뭐 부동산 투자를 한다. 근데 또 말에 어폐가 있는 게 제가 또 그 주식 투자하는 건 좋아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주에 겁재가 있는데요. 이런 어떤 승부욕, 이런 게 좀 잡기에 능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기는 고돌이, 이런 노름인데, 이걸 갖다가 공부하느냐고 안 해서 요즘에 1년에 한두 번만 명절 때 칠까 말까인데, 사실은 고돌이 무지 좋아합니다. 우리 할아버님 때부터. 그런데 하여간 이렇게 일확천금을 꿈꾸는 거, 주식도 요즘에 정리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 승부욕, 이 사주에 좀 겁재가 있고 좀 그래서 그런지 하여간 좀 뭔가 승부사 기질이 있습니다. 테니스를 쳐도 그냥은 안 칩니다. 담배 안 가! 이렇게 내기 걸고 쳐야 죽어라고 또 테니스가 잘 됩니다. 사주 공부하다 보니까 이 사주 속에 그 사람의 인생길, 그 사람의 성격, 모든 게 다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해도 그 보이지 않는 그 인생길 따라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는데, 친한 친구가 이 재생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세운상, 이제 사오미, 화운이 오는데, 그 친구에게 화운이 재성이 돼가지고 이 재가 들어오게 되면은 편관살이 강해지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너 말이야 이렇게 여자 조심해야 된다. 그 여자가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여자로 인해서 화를 입게 될 수가 있다. 여자한테 미인계에 빠져서 재물이 나간다든지. 저기 세종시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자들 미인계에 걸려가지고 그냥 하룻밤 자고 나면 효단가가 있답니다. 9급은 3천만원, 7급은 5천만원, 그 안쪽에 고급 공무원은 1억 원을 물어줘야 되는. 그러니까 아주 돈을 바라고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못된 여자들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주적으로 재가 되죠. 근데 이 재가 참 예쁘고 젊은 여성이 와서 이렇게 알짱거리면 그 남자들이 혹하고 넘어갑니다. 사주적으로 그 재로 인해서 그게 나중에 살이 되는, 편관이 돼가지고 남자를 이제 파멸의 구렁텅이에 몰아 넣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것을 막아내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평상시에 선행을 베풀면 복권에 당첨돼도 혼자 먹지 않고 이렇게 나눠 먹고, 또 당첨된 금액을 갖다가 여기저기 선행을 베푸는데 쓰게 되면 그 사주 용어에 식급관이라고 그래서 식상, 내가 베푸는 행위로 인해서 나한테 다가오는 그 편관에 그런 거를 물리치는, 꿈의 몽 시청자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믿고서 꿈의 몽에만 관심을 지니지 마시고 이 사주에도 관심을 지니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재미있고 우리 인생길이 보이고 그 사람됨이 보입니다. 제가 좀 알기 쉽게 이렇게 사주에 관해서 동영상도 올리고 있으니까 제가 올린 사주에 관한 여러 동영상을 좀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홍순래 박사 TV에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